자,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이번 주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류센터 운영 구축, 국내, 해외도 좀 많이 경험하신 우리 다인 로지스의 송명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1부 때도 말씀 잘 하셔갖고, 역시 아닙니다. 자신이 이제 전문을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말이 잘 나오는데, 사실 이 방송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경험한 거라 그런지 되게 네. 좀 어렵네요. 평소에 식사할 때도 말씀 잘 하셔갖고, 자, 오늘도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꼭지 갖고 왔습니다. 테마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도 요즘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동화 무인화 로봇 아닙니까? 네네. 이게 설비 도입할 때 시행착오 많아서 그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 소비자에 가까운 온데맨드 시대에 풀필멘트하고 라스트마일 중요해졌는데, 풀필멘트와 또 3P를 갖다가 이제 구분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 내용 포함해서 풀필멘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시스템 도입사. 참, 이 자동화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우선 뭐가 중요할까요? 자동화 잘하려면요. 우선 자동화가 들어가는 부분은 센터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시간대별로 어떻게 인원들이 움직이는지, 물동량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네. 어떤 형태의 자동화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화도 이제 상품 SK가 많은 경우도 있고, 제가 항상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수출 수입하면은 컨테이너 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보면. 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뭐 팔레트로 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팔레트를 보면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요. 뭐 목재부터 알루미늄 뭐 이게 다 플레트 다 있지만. 네. 들어오면 이제 자동화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셀에다가 올려놓고. 네네네. 또 주문이 오면 이제 셀에서 이제 박스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따라서 이제 자동화 기능이 다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죠. 자동화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떤 물류 자동화가 우리한테 맞다, 안 맞다라는 걸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어떤 물류 자동화가 우리 센터의 현실에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운영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운영 프로세스에 맞는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진짜 보면은 공장이나 이게 보는데 AGV 아시죠? 네네네. 그럼 이렇게 연결해갖고 쭉 따라가고 네네네. 로케이션 쭉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센터 구축할 때 보면은 옛날에 물류센터 박스를 짓고 이제 자동화를 투입했는데 요즘은 네네네. 처음부터 다 설계부터 다 하죠, 그냥.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네네네네. AGV 같은 경우에도 물론 무인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동화 설비가 맞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 AGV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작업자들이나 아니면 제품 배치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진짜 제조업이 되든지 아니면은 이게 상온이든지 뭐 온도 관리인지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생산자인지 소비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자동화가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화하다 보면 이제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네네. 투자한 만큼 이제 어떤 효과라든지 이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원가 절감 효과를 가장 그렇죠. 중점을 두고 원가 계시거든요. 절감이요. 인력이 10명이 들어가던 일명을 6명, 5명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류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물류 자동화 설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력을 원하는 수준만큼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류 자동화 설비 내에 필요한 라인별로 필요한 필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인력 감축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인력을 원하는 만큼 무조건 감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류 현장에서 이제 생산성을 높인다, 네네네. 효율성을 올린다, 그다음에 인력을 갖다가 감축해서 절감한다는데 이 모든 게 다 운영을 하려면은 네네네.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센터장의 경험인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운영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잘못된 운영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자동화 설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네. 자동화 설비에 대한 운영 캐파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운영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운영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캐파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보면 이제 물류센터를 100으로 보면은 거의 한 90배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가 되면 또 물류센터 새로 찾아갖고 통합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물류센터는 통합 거점에서 한 곳에서 큰 데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네네. 물류센터 입출고 라인도 있지만 캐파는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요? 보관에 대한 캐파는 작업자 동선이나 네. 입출고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 능력의 약 70에서 80% 정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가장 센터 내에 캐파를 풀캐파로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하지만 네. 창고 캐파가 80%가 넘어가게 되면은 작업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70에서 80% 정도를 감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거네요. 이제 물류센터는 우리나라 이제 5단 네. 9.5 10m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 항만이나 인천이나 아무리나 부산이나 가면은 뭐 좀 7단 쌓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유럽의 지게차 도입해서 7단 쌓기 하면 그냥 한 1억 원 이상짜리 네네. 막 해갖고 있는데 사실 보면 이제 뭐예요?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도 자동화가 네네.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나요? 최근에 지게차 가는데도 사람이 안 움직이고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무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네. 3방향으로 꺾어지는 한방향으로 네, 네. 3방향으로 꺾어지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형태의 지게차 관련 자동화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렉사이에서 지게차 그 전에 이제 지게차 움직이는 반경 네네. 이게 있으니까 이제 쌍방향에서 이제 3방향으로 하면 더 네네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다 보면 거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송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동화는 도입하지만은 도입할수 역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화하면 무조건 그냥 무이나 자동화 로봇 하면은 모든 비용이 다 절감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류센터 이제 운영하는 센터장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팀워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제 물류센터상 어느 정도 자동화까지 봤고요. 네네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뭐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이지만 특히 이제 풀필멘트 쪽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풀필멘트가 국내에서 이게 뭐 어느 기업이 잘했다 못했다 쉽지 않은데 네네네. 또 3PL하고도 지금 잘 해갖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풀필멘트 어떻게 보면 잘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의 어떤 종류일까요?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국내에서 풀피먼트에 관련된 부분은 쿠팡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쿠팡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스트 마일과의 연계 네. 또는 주문단에서 주문 수집에 대한 부분이 가장 풀피먼트의 기본 개념에 가장 접근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3월 달에 네네. 쿠팡이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에서 상장도 했지만은 네. 그때 제가 기억납니다. 그 김범수 의장이 미국의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인터뷰할 때 네네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마존의 한국版버전 쿠팡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999년에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주문 사이트 시작할 때 이제 센터명을 풀피멘트명이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주문하면 빠졌던 게 풀피멘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게 이제 온라인 하다 보면 SK도 거기 따라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네네네. 그럼 이제 쿠팡도 그렇고 앞으로 주문량이 많아지면 회원수가 많아지면은 SK 물량은 더 많아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SKU가 늘어나는 만큼 물량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늘어나는 SKU를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라는 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주문단에서 어떻게 수집을 해오느냐라는 부분에 시간 싸움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역시 DB인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마존도 쿠팡도 보면은 고객의 주문부터 그냥 데이터 DB 센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용량이 많아지니까 네네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스템하고 이제 DB 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연동시켜서 네네네. 여기에 따라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또 발주해 갖고 네. 또 재고 보충하고 상품 맞추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가능할수록 뭐 우리 지금 세상에는 이제 남아도는 게 다 상품 아닙니까? 네네. 국내 해외 물건에 이제 이 숫자가 많은데 팔리는 상품 안 팔리는 상품 고객이 찾는 게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네. AI가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히 보면 풀필멘트는 어느 정도 아셨다면 3PL하고 풀필멘트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3PL도 뭐 운영도 해보셨고 했지만 네네네. 아직까지 3PL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하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풀필멘트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는 3PL과 풀피먼트의 개념이 약간 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계가 약간 좀 누그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3PL과 풀피먼트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주문 수집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네. 주문 수집 단계를 어떻게 효율화시키느냐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3PL은 기본적으로 주문 수집 단계에 대한 부분을 생략을 하거나 고객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풀필먼트라면 주문단에서부터 풀필먼트 회사가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부터가 짜고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박사님하고 질문했는데요. 저도 이제 아마존 재팬이 2000년에 일본에 진출한 지가 한 20년 이상 저도 사이트로 막 주문 발주해 보면은 이거 같아요.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풀필멘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송 같은 경우 라스트 마일은 그 광역 거점을 하려면 어때요? 수량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존도 그거는 다 외부 사이트에다가 아웃소싱 줬는데 어느 규모의 경제에도 물량이 이게 안정화되면 어때요? 자기네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뭐 쿠팡이야 뭐 로켓 배송 있고 하지만은 네네네. 이번에 이제 뉴욕 상장에서 이제 한 시드모니가 한 5조 원 이상 하면은 이제 인건비하고 인프라 확장 뭐 거점에 쓴다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가 가까운 쪽으로 풀필멘트가 더 다가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대단히 센터를 또 구성을 좀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자동화 설비 관련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은 계속 지금 경쟁을 하면서 풀필멘트는 지금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지만은 뭐 짜장면도 빨리빨리 해주지 않습니까? 네, 피자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필멘트가 안정화되기 전에 라스트 마일 대경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운송수단이 나오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대체 운송수단도 좀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제가 먼저 하면은 라스트 마일도 심지어는 GS25라든가 예를 들어 뭐 CU 같은 경우는 뭐 1인 도보 배송도 갖다 주고 네네, 그렇습니다. 또 퀵 이륜차도 해고 네네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탑차를 하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 로봇도 진행돼 네, 갖고 그렇죠. 예. 최근에 보니까 국내에도 로봇을 갖다가 개발해 갖고요. 아파트 현장에 로봇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거기 상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들어가면 이제 관리인이 잡을 거 아니에요. 관리인이 이제 역할 못 한다고 또 저기 하니까. 근데 그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같이 타서 엘리베이터 앞에 집 앞에 놓고 간답니다. 네네네. 이제 앞으로 이제 무인화 자동화나 이런 세대 4차 산업혁명 오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필멘트하고 라스트 마일을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급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소비자가 편리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쭉 하면서 송명 이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도 역시 경험은 경험입니다. 아, 이 방송이라는 걸 처음이라서요. 네. 굉장히 많이 어렵게. 제가 진행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20여 년 이상 하셨지만은 물류 현장이라든가 지금 물류를 또 배우시는 분들 후배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자, 후배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래도 선배님으로서 네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그 경력을, 커리어를 쌓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선이 일어날 수도 없고, 현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한 자동화 선진 기술이 네. 정확한 내용을 써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처음에 이제 물류하면 막연하게 하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류할 때만 뭐 분야별로 다르고 물류센터도 그렇고 운송도 해봐야죠. 수출입도 해봐야죠. 네네네. 이 다양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우리 손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습득하고 학습한 걸 갖다 자기 어떤 매뉴얼로 만들어서 네네네. 자기 거를 만들어 갖고 헤매는 네네. 좀 효과가 좀 네, 빨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송 이사님하고 대담했고요. 제가 이제 송 이사님 편은 98, 99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이 나가고요. 제가 이제 100차 시리즈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물류센터 부동산 지금 또 인기가 많은 코너가 있어서 그 내용 관련해서 다이제스트를 한번 정리하면서요. 아마 100회 시간에는 제가 10분 안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101차, 102차는 또 다른 2회 그러니까 두 번 전문가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워낙 뭐 국내 다방면을 많이 움직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딱 나오면 저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하고 친근감이 있는 그분이 다음 100일차에 나옵니다. 한 번씩 기대해 주시면서요. 자, 오늘 손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